연표를 쭉 써보자. 아유, 짝대기를 쭉 그려볼게요. 짝대기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근대 역사를 할 건데 1866년부터 들어갈게요. 얘들아 여기다 쓰자. 숫자를 위에다 쓰자. 1866년부터 할게요. 1866년에는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거예요. 강화도를 쳐들어온 건데 무역을 하자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간단히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풀 거 있으면 문제 풀던가 암기하고 있던가 빈칸 공부하던지 역사 여러 가지 공부 좀 하고 있어라. 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어디를? 똑같이 강화도를요. 근데 이 두 차례의 외국 놈들의 침략을 우리가 양요라고 하는 거야. 서양 할 때 양자예요. 서양.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양요. 그래서 이 두 차례를 막고 나서 누가 막았어? 이때 집권자가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막고 나서 저 외국 놈들 못쓸 놈들 절대로 나는 너네랑 손잡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손잡지 않겠어란 비석을 세워요. 척화비라고 해요. 척화비가 뭐라고? 서양 놈들과 서양과 화의하지 않겠다. 화의가 평화롭게 잘 지내지 않겠다라는 걸 내세운 비석이고 결국 이것은 흥선대원군이 무역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는 세국 정책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비석이에요. 옆으로 갔어. 이제는 시간이 떠올라요. 1875년에 되면 일본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접근해 오는 운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운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 일본이 군함을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하자 그래요. 우리가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 사건을 말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당연히 졌어요. 부족했거든요. 우리의 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고 그래서 1년 뒤에 1876년에 이제 빨간색 준비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어. 그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말 그대로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으로서 당연히 일본하고 조선이 맺은 조약으로서 일본과 조선이 맺은 것으로 당연히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이 어떠냐면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최초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고 해요. 하지만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 교과서에 보면 뭐 1관, 7관, 10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했어요? 설명 학교에서 하셨나? 그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해야 돼. 불평등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꼬랑지 뺄게요. 7관하고 10관의 내용이 불평등한 성격을 담고 있어요. 땡땡땡땡. 7관은 우리나라 조선의 바다 해안을 지들 마음대로 측량하겠다. 해안 측량권. 10관은 일본 애들이 조선에서 일으킨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끌고 가서 재판하겠다. 이게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요. 또는
비슷한 말로 치외법권이라고 해요. 법의 권리가 나라 밖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든 뭘 하든 우리나라의 법으로 일본인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뭐 그런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187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1882년이 되면 임오군란, 임오군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임오군란은 임오년에, 이게 임오년이야. 82년이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인데 이때 군인들은 하급 군인이고 위치가 좀 낮았어요. 근데 얘네가 불만이 있었어. 왜 불만이 있었냐면 이유는 땡땡 신식 군대에 비해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어. 그래서 얘네는 막 급료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날짜를 딱 잡고 이 신식 군대를 훈련시켰던 애들이 일본 군인들이었거든.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얘네가 불만이 많았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공사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쳐들어가. 불태우고 또 일본에서 얘네를 훈련시켰던 교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높은 장교가 있죠. 걔네를 죽여버려. 이렇게. 이게 임오군란이에요. 아마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 뭐 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갔어. 1884년이 되면 갑신정변, 파란색으로.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갑신정변은 갑신년에 일어난 이 갑신년이에요. 일어난 정치적인 쿠데타를 말하고, 쿠데타는 신분이 낮은 애가 높은 애를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때 이거 일으킨 애들이 급진파 계화파들 일으켰고, 급진 계화파라는 게 그럼 무슨 소리냐? 계화라고 하면은 뭔가를 변화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뭔가 바꾸자 이런 쪽이고, 그거를 속도를 좀 급진적으로 빠르게 바꾸자라는 쪽이었고, 대표적으로 급진 계화파에 있었던 사람이 김옥균, 박영효 등등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나라에 이 당시 조선이 뭔가 변화가 느리다, 뭔가 답답하다, 우리 좀 급하게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정변을 일으키고 왕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결국 이거는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요. 청군에게 헬프를 쳐. 그래서 얘네가 와서 얘네를 진압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요. 우리가 이걸 3일 천하라고 평가해요.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어쨌든 얘네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근대 국가 수립이라는 걸 목표로 했던 정치적 개혁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물론 근데 나쁘게 평가하기도 해. 어쨌든 얘네들 흐름 자체, 얘네들이 다 일본 세력의 등을 얻고 일본의 어떤 지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약간 너무 외세에 의존하려 했다, 이런 평가가 비판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갔어. 시간이 이제 꽤 흘러요. 10년 정도가 흘러요. 1894년으로 가서, 자리가 없으면 두 번째 줄로 쓰면 돼. 너희는 두 번째 줄 내려서 쓰면 돼요. 1894년에는 엄청 중요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쌤은 파란색으로 일단 쓸게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을 믿었던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으로서, 얘네가 일어난 지역은 전라도예요. 전라도의 고부라는 마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고부에 나쁜 관리가 있었어. 탐관오리라고 하죠. 나쁜 관리가 농민들을 엄청 괴롭힌 거야. 그래서 얘네가 고부에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쭉쭉 치고 가서
전라도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해요. 쭉쭉쭉쭉 치고 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부에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요. 헬프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외국이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농민들하고 정부가 화해의 약속을 해요. 이게 전주화약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군대가 왔을 때 일본 군대가 뭔가 같이 오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터지고 그 이후에 농민들은 다 진압돼서 끝나는데 이게 흐름이에요. 결국 어쨌든 얘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요 과정에서 전주화약 요 과정에서 화해를 하는 조건 중에서 농민들이 개혁안을 주장해요. 개혁안을 몇 가지를 제시하거든. 그러면서 이 속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조세제도, 세금제도를 개혁해달라. 그리고 신분제를 없애달라. 신분제 폐지. 또 토지를 똑같이 나눠달라. 균분이라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 그런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던 운동이다. 근데 어쨌든 진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쭉 이제 흘러가서 이제 1894년에 아까 청일전쟁 터지고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은 옆으로 쭉 쓸게요. 너희는 그냥 내려서 써도 돼요. 1년 뒤 1895년에는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을미사변의 을미가 을미년 1895년에 말하고 사변은 민비가 일본에 의해 죽은 사건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거가 이제 무서워서 옆에 있었던 고종이 자기 부인이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져서 1년 뒤에 1896년에는 근처에 있었던 러시아 할 때 아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파천이라 그래요. 아관 파천이 일어나요. 아관 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해서 여기서 숨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야. 아간 파천. 근데 아간 파천이 있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그 왕실에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국력이 많이 떨어지고 조선에 이익이 있는 권리를 서양 애들이 외세가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이 흐름의 결과고요. 저까지 자세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옆으로 갈게요. 너희는 쭉 밑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때 이거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해야 돼. 얘들아, 요거 두 개 밑에다가 혹시 자리가 되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1894년 95년에 갑오개혁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잠깐만 여기다 쓸게요. 여기 묶어서 여기다 쓸게요.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지금 이제 1894년에 농민들이 개혁안을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일부 수용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자기가 우리도 뭔가 바꿔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던 개혁안이에요. 갑오개혁을 여기다 쓰자. 갑오개혁은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했던 건데 어쨌든 뒷세력에는 일본이 있긴 한데 플러스 일본의 간섭하에서 한 거야. 왜냐면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하에서 한 거예요. 근데 뭘 했냐? 첫 번째, 신분제를 없앤다. 폐지. 그리고 구습.
옛날 낡은 습관을 없앤다. 폐지. 뭐 등등등 등등등을 해요. 여기 등등등 등등등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실시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갔어. 여기로 갔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뒤에 또 있지. 오마이갓. 오케이. 이 같은 해에 1896년 얘들아 같은 해에 파랑색으로 쓸게요. 같은 해에 독립협회 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고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던 단체로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독립문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강연회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랬어요. 어쨌든 독립신문은 국문판과 영어판이 섞여 있어서 외국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려고 했던 뭐 그런 최초의 신문이었다 보면 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에요. 그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것도 쓰자. 이것도 쓰자. 빨간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만민공동회라든지 관민공동회 같은 걸 했는데 만민공동회는 이제 백성들하고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관민공동회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일부 신하들, 관료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랬던 그런 근대적인 뭐 계몽 활동이라 보면 돼요. 토론했던 거야. 토론이라든지 강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깜짝이야 자유, 민권, 의식이 성장했다라고 평가하거든. 어쨌든 백성들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막 그렇게 했던 장소니까 저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년 뒤에요. 1년 뒤로 갑니다. 1897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던 요 고종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라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 광무라고 바꾸고 나라 이름은 그러니까 연호를 광무라고 바꾸고 개혁을 실시해 광무개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대한제국할 때 제자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야. 황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나라. 광무를 연호로 삼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네. 써야겠다. 어떤 개혁을 하냐? 일단은 상공업을 진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를 세워요. 실업학교라든지 사범학교라든지 학교들을 막 세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개혁 정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끊어지네. 오케이. 쭉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훅 지나가지고 난 옆으로 쓸게. 너희는 아래쪽으로 쓰세요. 훅 지나가지고 1904년이 돼요. 1904년.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이건 사실 되게 복잡한 세계사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세력을 키우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쓰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뭐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그치? 그치? 이거 이 정도는 안 나오지.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하나 더. 이때 우리나라 독도를 강탈해요. 뺏어갔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1년 뒤에 1905년에 빨간색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뭐냐?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거야.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간 거.
그러면서 통감부라는 거를 설치해요.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이제 슬슬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통감 중에서 1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어. 너희 들어봤죠?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안중근이 죽여버린 거지, 저놈을.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1907년이 됐어요.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왕을, 고종을 강제로 태위, 쫓아내고, 일본이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던 그런 조약이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이라고 해서 의병에 합류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있어. 고종이 왜 강제로 쫓겨났냐면, 빨간색으로 쫓겨난 이유는 이유 땡땡 을사늑약을 알리려고 외국에다가 헤이그라는 네덜란드 도시에 특별한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그런 강제로 점령당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한테 들켜가지고 일본의 심기를 건든 거지.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게 바로 정미 7조약이에요. 저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 해산된 군인들이 오케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흘러요. 다 왔네요. 쭉 시간이 흘러서 1909년에는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우리나라도 사법권 같은 거, 사법권이나 경찰권 같은 거를 일본한테 뺏기고 마지막으로 1910년이 되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되게 되는 거야. 강제로 병합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흐름이고요. 그다음 중간에 교과서에 이 1907년의 내용이 짧게 나와 있는데, 1907년에 이거 말고도 빨간색으로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애국 계몽운동이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뭔가 가르치는 그런 운동이고요. 대표적인 단체가 있어요. 여기 책에는 나와 있다.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요, 비밀 결사약, 몰래 만들어진 거고, 안창호 선생님 같은, 양기탁 이런 선생님들이 만든 것으로, 여기서 했던 일은 학교도 만들고, 대성학교,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대성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무술을 막 이렇게 가르쳐서 애들을 키우려고 했어요. 시능 무관학교 같은 것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민에 나왔길래 그냥 설명한 거고, 교과서에 뭐 이 정도 있다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더 해야 되나? 혹시 독도도 해야 되나? 괜찮죠?